예, 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약을 넣는, 아주 귀한 보약을 넣는, 그랬다는, 그냥 그랬다는 이 약이 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하석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시나요? 뭐 저도 요새는 많은 여자분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뭐 좋은 성과는 보이지가 않네요. 글쎄요, 여름이니까, 제가 지금 여름이거든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녹음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올라가겠죠.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 요새 여름이라서 굉장히 덥고 많은 연인들이 바다에서 놀고 뛰노는 걸 보면서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그러기에는 여유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육체적인 사랑이 좋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사랑이 좋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수욕장만 가도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서 막 헌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육체적인 관계에 사람들이 많이 목을 매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지 못한다면, 저같이 뭐 외모라든지 뭐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라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웹툰을 추천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무슨 웹툰이냐면요, 굉장히 오래된 웹툰이에요. 2009년도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전에 나왔던 웹툰인 거죠. 다음 웹툰 중에서 12월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림은 송래연 씨라는 분이 그리셨고, 글은 강소소라는 분이 하신 건데, 다음 웹툰 중에 뭐 소소한가라는 거를 연재를 하셨던 분이시고, 송래연 씨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뭐 마이 스윈로드라는 것도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림체 자체는 굉장히 로맨스를 그리기에 좋은 인물들을 갖고 있고요. 잔잔하고 일상 자체를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있어서 감성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웹툰을 추천을 하고 싶냐면, 여름인데 12월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웹툰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웹툰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완결이 났었나? 다 봤었고, 그때 많이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회차가 기냐? 제 기억에는 회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아마 20화 정도? 21화 정도가 될 거예요. 21화니까 굳이 따지자면 연재 기간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을 때, 쳤을 때 한 3달에서 4달 정도를 연재를 한 거네요. 오. 그런데 인물들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거의 나오는 거는 20화 중에서 한 19화 정도는 남자와 여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쯤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해서 다 합쳐봤자 5명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동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남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모든 일이든지 시작을 하면 끝을 보지 못합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고요. 근데 대학생이었는데 졸업을 하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대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알고 지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의 이제 결혼한 사이가 된 거기 때문에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자는 평생을 좀 외롭게 살아온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으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를 볼 때마다 조금씩 한심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일들을, 대학생활 할 때도 그랬지만 사회생활 하면서도 일을 시작하면은 금방 때려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이 남자하고 여자의 사이가 좀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 여자가 떠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12월이 되니까 그 남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여자가 아직도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12월이 됐을 때 남자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웹툰 제목이 12월입니다. 근데 잘 몰랐어요. 아직도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어색한 사이를 유지하게 되면서 그 동거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남자는 벌써 또 회사 생활에 지치고 사회생활에 지쳐서 회사를 다니는 것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무 말도 없이 말이죠. 여자는 그런 남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옛날엔 이랬지, 그땐 그랬지 하면서 우리의 추억들을 하나씩 돌려봅니다. 그 집에서, 동거를 했었던 집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제가 지금 또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목이 메이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자동 응답기에 전화가 옵니다. 남자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엄마가 전화가 오죠. 대체 넌 언제쯤 정신 차릴래? 왜 그랬어? 다시 돌아와. 지금이라도 괜찮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직장 상사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이것밖에 못하냐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회사 생활을 벌써 포기할 거냐고. 마구 혼내는 목소리들이 응답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여자는 그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죠. 남자는 잠을 자면서 못 들은 척을 합니다. 결국에 여자는 남자를 설득하기에 이르러요. 남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 단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너무나 행복했고 네가 있었을 때 너무나 즐거웠다. 네가 떠났을 때 내가 얼마나 슬펐고 그로 인해서 지쳤는지 너는 모를 거다. 내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적어도 너 하나만큼은 내가 포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나를 떠나버리면 난 얼마나 아팠겠어. 여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너의 삶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사실 알고 봤더니 남자의 여자는 동거를 하다가 둘이 싸운 것도 사실이지만 남자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고통에, 그 상실감에 너무 힘이 들었던 남자는 12월에 결국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동 응답기 너머로 들려왔던 부모님들의 목소리와 직장 상사의 꾸짖음은 산소호흡기를 차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혼수 상태에서 남자에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랬던 거죠. 남자는 유령이 돼서 집에 돌아왔고 당연히 유령이 되어서 남자 주변을 떠돌고 있었던 여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마 자신의 삶 자체를 포기해버린 남자에게 또 한 번 실망을 해버린 거겠죠. 결국 남자는 살아납니다.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서 그 여자를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다시 한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여자에게 다짐을 하며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에게 인사를 하며 문 밖에 나갑니다. 어떤가요? 내용 자체를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이야기한 부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셔도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연출 자체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그림체도 다른 웹툰만큼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스토리도 너무 유치한 것도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많이 감동을 당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예측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눈치가 없어서 그런가 예측을 하지 못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린다면, 자신을 챙기고 자신만을 위해줬던 사람이 떠나가 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 생각해보면 역시 한 번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항상 이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뭐 그래요. 오늘은 제가 스토리 위주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좀 들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 웹툰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보셔도 됩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면은 로맨스 중에서 남자가 여자를 배신하고 또 배신당한 사람을 복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결국에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란 게 무엇이고 뭐 감정이란 게 무엇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쾌락이다. 아니다. 번식을 위한 충족이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웠으면 하는 욕망입니다. 어린아이가 더럽혀지는 것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럽혀지고 뭔가 순수함에서 멀어지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자기만으로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자기의 사랑은 깨끗하고 자기의 사랑은 아름답고 그러한 노력 자체가 더럽나요? 지저분하고 한심한가요? 아니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 또한 나쁜 것이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랑을 무시하는 것 또한 엄청나게 나쁜 일이라는 것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남들이 봤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랑 자체가 되게 더럽고 한심한데 내가 억지로 포장을 시키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어떡하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데 남들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웹툰을 보면서 결국 남자가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기적이게 부모님도 버리고 회사 동료도 버리고 죽음을 선택했으니까요. 글쎄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러운 부분을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엔 안 좋은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고 깨끗한 것도 많은데 결국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게 저희에게는 이득이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있는데 아주 뜨거운 여름입니다만 이럴 때 12월이라는 웹툰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웹툰인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마음 자체에 대해서 깨끗해지고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셨나요? 좀 지루했나? 지루했다면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지금까지 봐서요 꽃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